워낙에 잘하시고 유능한 분들이시라 제가 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접목해서 2천만 원을 어떻게 할까 사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 저도 주부라서 집에서 있다가 아이를 키우다가 나온 거거든요. 반신반의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여러 장비를 한번 구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은 사무실에 직원은 많지 않아도 오늘도 한 발 한 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전라북도 소상공인 여러분의 그 가능성을 믿습니다. 전라북도 스타 소상공인 선발 공개 오디션 스타 탄생 작은 CEO 그 네 번째 주인공을 찾습니다. 전라북도 소상공인 육성 프로젝트 스타 탄생 작은 CEO 시즌4 최종 오디션에 진출한 6업체를 소개합니다. 보석의 도시 익산에서 보석의 명인들이 뭉쳤다. 익산 주얼리 협동조합 박상권 대표, 천혜의 자연환경 지리산에서 만든 깨끗하고 순수한 유제품 희망씨앗농장 정영학 대표, 홍삼과 약초의 건강을 밥상 위에 실현하다 에코파낙스 김성훈 대표, 이제는 조미료도 건강하게 먹는 시대 천연다마 전재직 대표,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는 40년 전통의 칫솔 제조기업 MIB 백민정 대표, 한복이 젊어진다. 한복이 패션이다. 손짱 황희슬 대표, 이들 중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될 3명의 스타 소상공인은 누가 될 것인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았습니다. 전주방송의 유진수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서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매년 와서 진행을 하는데 어느덧 시즌4가 됐습니다. 네. 해를 거듭할수록 열정적이면서도 네. 실력을 겸비한 CEO들이 대거 발굴되고 있고 경쟁 또한 굉장히 지금 치열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도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무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과연 올해는 어떤 분이 스타 소상공인의 영광을 얻게 될지 끝까지 함께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전인 만큼 진검승부가 펼쳐질 거라는 기대감이 맞습니다. 큽니다. 본격적인 오디션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오늘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해주실 분들이셔요. 전문 심사위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타 탄생 작은 CEO 시즌4의 전문 심사위원단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김용무 이사장, 동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 유대근 교수, 전라북도 소상공인연합회 구한정 회장, 아이 전북협의회 김종학 회장, 황수연 전통식품 황수연 대표이사, 세미 F&B 차재선 대표이사, JT 전주방송 편성제작국 문성용 국장,
그리고 7명의 전문 심사위원들과 함께할 특별 심사위원 100명의 시민 평가단입니다. 전문 심사위원단과 시민 평가단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될 3인의 스타 소상공인. 과연 그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 지금부터 불꽃 튀는 오디션 경쟁이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발표자부터 만나볼 텐데 저희가 참가자들이 직접 추첨을 통해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 오늘 첫 번째 발표자입니다. 보석 전문가들과 함께 익산 주얼리 산업을 이끌어가는 분입니다. 한국 주얼리 시장의 새로운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익산 주얼리 협동조합 박상권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익산 주얼리 협동조합 이사장 박상권입니다. 보석 부분을, 마디 부분을 좀 더 넓게 한번 빼볼까? 저희 조합원들은 생산과 판매의 전문가들입니다. 서로 도와야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조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믿음을 주자였습니다. 지금은 보석도 브랜드 시대입니다. 저희 올잼은 좋은 품질과 거품 없는 가격으로 익산 주얼리에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보석의 가치는 정직과 신뢰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희 올잼은 익산 보석 산업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다들 보석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제가 나와 무척 당황들 하셨죠? 남들도 다들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이렇게 보여도 30년 동안 한 길만 걸어온 각종 기능경기대회와 귀금속 공모전에서 금상, 은상, 다수의 상을 보유하고 있는 보석 전문가입니다. 저는 익산 귀금속 산업의 80년대 성장기와 90년대 쇠퇴기를 경험했습니다. 현재 지금은 익산 3기의 유통기업을 통한 패션 주얼리 업체들이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약의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익산 주얼리 산업의 성패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익산 귀금속 업계에 20년 동안 종사해 오신 5곳의 주얼리 업체가 2013년도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다시 한번 익산 주얼리 산업의 꽃을 피우고자 중심에 서고자 함이었습니다. 꽃을 예쁘게 피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품질을 결정짓는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멀리 갈 수 있도록 종업원 지주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저희 종업원들은 개개인이 만드는 주얼리 제품들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된다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고품격 주얼리 생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급 인력 구축을 위해서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교 주얼리 디자이너 학과와 수년간 산학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급 인력들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주기적인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해 지역 인재를 활용한 디자인팀, 영업팀을 운영하여 인재 양성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품질 면에서는 대한민국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격 경쟁력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협동조합은 생산 라인 개선과 유통 단계 정비로 시중가보다 20% 이상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익산 보석의 품질과 예술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보석의 모든 것 올잼 브랜드 구축에 힘을 쏟겠습니다. 우리의 고객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석의 도시 익산, 대한민국 주얼리 대표 브랜드 올잼, 이 몸이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0분 주어지겠습니다. 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타 업체와 차별화되는 원석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첫째 말씀해 주시고요. 심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금 주얼리 업계에서는 지금 원석 제품을 지금 익산에서도 가공하지는 않습니다. 좀 너무 저임금 국가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시장 경쟁력이 너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고하게 밀고 나가는 것은 가공 기술의 이 세공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에 이게 제조, 도매, 소매 이제 이 단계에서도 그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소비자한테 직판을 할 수 있는 그 중간에 도매나 영업 낙가마 부분을 저희는 전체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비자한테 지금 20% 이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20%라는 것은 일반 시중에서 뭐 가격 택이 붙어 있는 20%가 아니라 그쪽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해도 20%가 그보다는 저렴하게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가장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주얼리 시장 같은 경우는 가격보다는 어떤 소비자의 욕망에 대한 그 니즈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얼리 시장 같은 경우는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저는 소비자한테 욕망을 파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이제 그 욕망이라는 게 그 디자인이지 않습니까? 제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게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원광대학교나 원광보건대학교 이쪽에 지금 산학협력을 통해서 그 부분은 학생들이 저희한테 현장 실습으로 오면 되게 참신한 디자인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 디자인을 저희가 응용 조금만 하면 소비자에게 욕망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이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나와서 발표하면 되게 긴장되고 떨리죠. 떨리는데 네. 차분하게 발표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발표자 소개하겠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해지는 낙농업을 꿈꾸고 있는 분입니다. 희망씨앗 농장 영농조합법인 정영학 대표입니다. 친구들은 의사, 변호사를 꿈꿀 때 푸른 초원에 동물을 기르는 농부가 꿈이라고 말하던 남다른 아이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아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희망씨앗 농장 대표 정영학입니다. 얘 이름은 엄청 많이 먹어서 위대한입니다. 제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니까 이름이 있죠. 또 각 특징을 알아야 잘 키울 수 있거든요. 혼자 사냥을 키우다 보니까 20마리가 넘으니까 기르는 게 아니고 사육이더라고요. 이 녀석들이 행복해야 사냥류가 건강하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만든 제품을 드시고 건강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해발 500m 지산 자락에 자리한 희망씨앗 농장에는 공장식 축산이 아닌 방목을 통해 사냥들이 자유롭게 자라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냥으로부터 얻은 사냥류는 스위스, 뉴질랜드 및 전문 유업체에서 10년 이상 쌓은 경험과 기술력으로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산청과 고온살균법으로 만든 치즈에는 면역 단백질 함량이 높고 나트륨 함량이 낮아 어린이에게 굉장히 좋은 치즈입니다. 또한 사냥류 요구르트는 세미 후발효 공법으로 만들어 사냥류 특유의 향을 개선하고 부드럽게 말 수 있도록 만들어 다른 사냥류 유업체에 비해 맛과 만족도와 지구매율이 높습니다. 희망씨앗 농장은 첫 번째 비전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사냥류 유제품 하면 희망씨앗 농장 유제품, 유사냥하면 희망씨앗 농장이 생각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가 있는 유사냥 테마 농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전은 남원 운봉을 유사냥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각 농가들이 유사냥을 키우고 그 사냥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업은 2011년 전라북도 천연창업 지원을 통한 대출금과 저희 부부의 퇴직금으로 그에 창업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의 부담과 스트레스 때문인지 젊은 나이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사업은 다 내려놓고 약 3년 동안 치료에 매진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작년 여름부터 건강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작년 가을 새로운 마음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월 매출 3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만에 30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국내 사냥용 요구르트 치즈 시장은 아직 작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미래가 있는 친환경 축산이고 소비자들의 꾸준한 소비가 증가할 거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틈새 시장을 정확하게 타겟을 공략하고 고품질로 선점하고 발전해 간다면 작지만 강한 기업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희망씨앗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창업을 넘어 더 높이 비상하려고 합니다. 네, 희망씨앗 농장 정영학 대표의 발표였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질 텐데요. 네, 의지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의지는 굉장히 존경할 정도로 의지는 강력하지만 그렇지만 시장은 굉장히 냉정한 시장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유통시장에 특별한 경쟁력이 있다면 당연히 식품에 있어서 대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선함과 신뢰가 있다면 경쟁에서도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냥이 저희가 키우고 그렇게 해서 신선함을 확보를 하고 신뢰도 부분은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합니다. 제품을 발송할 때 거기에 주마다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같이 보내고 그렇게 해서 신뢰도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임실 치즈와 그 남원에서 생산되는 사냥 치즈 차이점을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제가 있는 곳은 해발 500m 지리산 자락입니다. 어떤 동물이든 가장 환경이 좋은 곳에 자라야 건강한 우유가 나오고 건강한 제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발 500m 자라는 유사냥이 한 제품을 만들어 그 차이점을 소비자한테 어필하고 있고 사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술력과 경험이 그들보다 우수하다 자신합니다. 그래서 기술력으로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학 네. 대표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발표자입니다. 사람과 자연의 이로운 소통을 꿈꾸고 있는 분인데요. 건강식품 시장에 아주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주식회사 에코파넥스 김성훈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웃을 땐 김병만을 닮은 긍정맨 주식회사 에코파넥스 대표 김성훈입니다. 몸에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은 왜 밥에 잡곡만 넣어 먹을까? 그것을 고민해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20년째 당뇨를 앓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약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당뇨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천연 재료들을 찾았습니다. 천연 재료들을 편리하면서도 위생적으로 어떻게 밥에 넣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티백을 생각했죠.
끊임없이 기능성 연구를 통해 비만이나 혈압에 좋은 티백 제품을 개발해서 사람과 자연이 이롭게 소통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홍삼으로 유명한 진안에서 홍삼 가공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이 분야에 몇십 년 한 사람도 살아남기 힘든데 네가 과연 홍삼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심지어 비브랜드 홍삼 제품 선물하면 안 준 것만 못하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설립하고 약 6개월간 굉장히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홍삼을 태워 먹고 한 푼 벌이도 없이 빚이 수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절박함이 저를 다시 일어서게 했고, 그 후로 홍삼 관련 가공교육이라면 어디든지 쫓아가서 배우고 연습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모은 상장과 수료증만 20개가 넘더군요. 혼자서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 멀리 가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안홍삼 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현재 관리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저희 진안홍삼 협동조합은 진안군 최초로 대만에 20만 불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고요. 현재 대만 홈쇼핑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에코파낙스 역시 처음에 홍삼액 1개로 시작했던 제품이 현재는 홍삼 농축액, 약밥티백, 다이어트 차를 생산하는 업체로 성장하였고요. 진안홍삼 연구소의 기술 이전을 받아서 또 중국 문홍그룹과 한중 합작기업 설립을 계약을 9월에 체결하였고요. 제가 그 합작기업의 공동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인원 15명을 창출하고 연간 600톤의 생강 가공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게 될 예정입니다. 2014년 우리나라 성인병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이 약 1000만 명. 안타깝게도 저희 아버님께서도 벌써 20년째 당뇨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제가 한약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던 중에 아버지께 약을 한 제 지어드리려고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약재들이 많은데 사람들은 밥에 잡곡만 넣어 먹을까? 그래서 성인병에 좋다는 약재들을 모아서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홍삼 약밥 티백입니다. 이 홍삼 약밥 티백은 10월 20일 내일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저희 에코파낙스는 장기 보관이 어려워 수출이 어려운 우리의 인삼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싱싱한 상태로 구매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인삼의 장기 보관 처리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우리나라의 인삼을 구매하실 수가 있는 좋은 날이 올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물류 유통의 중심지가 금산이라면 저는 세계 시장에서의 인삼 물류 유통의 중심지를 전라북도 진안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농민이 흘린 땀의 가치를 아는 기업,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중심에 우뚝 서 있는 기업, 주식회사 에코파낙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10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그 대표님의 최고의 고민은 마케팅 영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마케팅을 할 것인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 그 제품은 실제로 이제 내일 공식적으로 출시를 하게 되고요. 금호아시아나 쇼핑몰과 그다음에 테라비즈 공무원 복지몰 그리고 저희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해서 당분간 판매를 하겠고요. 예전에 접촉이 있었던 코스트코나 이런 벤더들을 통해서 대량 유통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온라인 유통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코스트코에 벤더를 접촉해 봤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이 제품 보니까는 그렇게 저가품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예, 그렇다면은 저희 생각으로는 그 창고형 매장보다는 백화점 같은 데를 교섭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삼 제품 하면 잔류 농약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 진안군에서는요, 모든 홍삼 제품에 대해서 잔류 농약 검사를 진안군 홍삼연구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자가분출 검사나 농약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검사된 홍삼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밥에다가 한약을 넣는다고 하셨는데 일단 밥은 일단 맛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한약을 넣으면 되게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써서 저 같으면 잘 먹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거기다 특별한 걸 넣어서
그 기호성을 높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개발하면서 가장 그 주안인을 뒀던 부분이 밥은 우리가 매일 먹는 건데 이게 맛이 강하거나 또 맛이 쓰거나 하다면 사람들한테 장기적으로 이걸 먹으라고 이렇게 권유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홍삼 약밥팁에 홍삼 외에 둥글레라든지 그리고 인진 이런 것들을 넣어서 그 맛을 좀 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셔보신 분들의 평이 밥이 더 고소해졌다, 찰기가 진다 이런 말씀, 그리고 물이 더 맛있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식회사 에코파나스 김성훈 대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발표자 소개할 텐데요. 네. 주부들의 큰 관심 가운데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가족들을 위한 건강 밥상일 텐데 건강한 먹을거리로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가는 분입니다. 100% 국내산 무첨가 재료로 천연 조미료를 만들고 있는 유한회사 천연다마 전재직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의 핵심 소상공인 천연다마 전재직입니다. 아이가 아토피로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일식 요리사에서 천연 조미료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요. 아이가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뿐만 아니라 가족이 먹는 천연 조미료를 만들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좋은 재료를 찾으려고 발품도 많이 팔았습니다. 정성을 들여야 몸에 좋은 천연 조미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좋은 재료를 유전적으로 가공하면 첨가제나 색소, 방부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재료 그 자체가 천연 조미료입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좋은 음식을 먹고 행복해지는 건데요. 그 마음만은 앞으로 꼭 지키겠습니다. 전라북도 핵심 정책인 삼락농정은 농민, 농업, 농촌이 즐거운 농정을 말하는데요. 보란 찾는 농민, 제값 박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 그 삼락의 중심에는 천연다마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천연다마의 삼락의 즐거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천연다마는 동반 성장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안전, 안심의 먹거리를 위해 전라북도 농업인들과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도내 산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수급하기에 안정된 판로에 생산자가 웃을 수 있고 좋은 원재료로 최고의 천연 조미료를 만들 수 있기에 천연다마가 웃을 수 있으며 안전하고 정직한 상품에 소비자가 웃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천연다마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20인 이상의 어르신들께서 표고버섯, 멸치 등 원물을 선별하고 제품 포장 등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천연다마의 공동 작업장에서는 일할 수 있다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웃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력과 노하우, 삶의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욱더 성장해가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천연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천연조미료 고급 패키지화로 온라인, 오프라인, 기업 MOU 등 다양한 판로를 통해 전라북도 농수산물을 수도권 및 타 지역에 90% 이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다시 전라북도 도내에서 쓰여지는 구조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보이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천연다마, 전라북도 삼락농정과 함께 삼락의 중심인 천연다마, 도약을 꿈꾸는 소상공인으로서 파워 있는 경쟁력으로 성장하는 천연다마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연다마의 전재직 대표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이 이어질 텐데요. 제한 시간은 10분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즉 그 새우랄지 뭐 다시마랄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리고 강원도 황태 덕장에서 가려고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유기농이라 하면
어디까지의 범위를 두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수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산물 이력제가 시행된다고는 하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거 표고버섯을 지금 유기농,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았고요. 지금 로아스 인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수산물 같은 것도 이제 수산물 이력제가 시행이 되면은 이제 바로 시행하도록 할 겁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의 네. 주 판매처가 어느 쪽이며 네. 앞으로의 시장 타겟을 네. 어느 시장으로 타겟을 하고 있는지 네. 그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판매처는 저희 서울 롯데백화점 명동점에 입점을 해 있고요. 지금 롯데마트 100개점에 입점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현대백화점하고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최종 합격을 해서 이번에 현대백화점 11개점 입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거 판매 자체가 아이가 있는 주부들이 사용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타겟층도 처음엔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변할수록 성인병이나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활용을 해주셔서 지금 회사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매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롯데백화점이 지금 납품하고 있는데요. 네. 전체 총 매출액 중에서 롯데백화점 매출액이 몇 % 정도 됩니까? 60% 차지하고 있습니다. 60%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그 냉면 육수 만들 때 네. 그 천연 육수를 만든다고 이렇게 그 TV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천연 육수를 만들면 냉면의 감칠맛이 없어가지고 네. 결국에 뭐 MSG를 쓰시는 뭐 식당들이 좀 나오시더라고요. 네. 기존 MSG에 좀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입맛에 안 맞아서 소비자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대가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건강식 해시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쇠고기 다시다 그 한 스푼이 소고기 한 마리를 잡아야 그 감칠맛이 납니다. 천연 조미료로 걷다가 정말 맛있는 재료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저희가 그 감칠맛을 저희는 직접 지금 이제 입에 길들여져서 먹지만 정말 그 우리 자식들한테는 정말 미원이나 다시다를 넣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이제 전부 다 이제 환자식으로 또 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저 성장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소비자의 평가는 맛이 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계신가요? 찾는 고객이 많고 저희 회사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에서 감사합니다. 천연다마 전재직 대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자, 다음 발표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미소를 선물하고 있는 분입니다. 42년 전통 칫솔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요. 네. 다양한 뭐 기능과 디자인을 갖춘 칫솔을 개발해서 전 세계 시장에 널리 알리고 있는 MIB 주식회사 백민정 대표입니다. 이것은 나이지리아로 수출한 칫솔인데 구강 구조가 저희랑 달라서 이렇게 큽니다. 기술력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디자인이에요. 대기업과 경쟁하려면 좋은 디자인과 캐릭터 개발이 필수죠. Was a strange place in a tender age. I was just a babe in school. Saw the nose rise at me every time that I thought that I was cool. Well, I got 이제는 저희 회사 브랜드로 소비자를 만나고 수출을 많이 할 계획인데요. 소상공인 희망센터가 많은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혹시 이는 닦으셨어요? 아, 네. 그 칫솔이 저희 회사 칫솔이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저희 MIB는 칫솔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회사 초창기에는 자사 브랜드를 가지고 국내 판매와 일본, 동남아, 그리고 미국의 월마트, 브라질, 아프리카까지 수출을 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존슨앤존슨의 니치 칫솔 OEM 공급을 시작으로 제약회사의 OEM 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약회사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자사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소멸이 되었습니다. OEM 공급은 고정 매출이 있지만 많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었고 회사의 존립에도 많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OEM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두부 콩나물까지도 대기업 제품을 사는 상황이 되어버린 지금 자사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저에게 많은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칫솔은 흔한 상품인 만큼 상품의 변질이나 파손이 위험이 없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에서나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가치가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사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바이전주 오소업체에 선정이 되었고 전주시에서 디자인과 홍보물 제작을 위한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지원금을 전주에 있는 인재들과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에 새 상품 디자인 작업을 전주에 있는 디자이너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에 자사 브랜드를 개발을 하고 상품을 만들어 국내 판매하고 수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OEM 의존도 100%에서 85%까지 낮추었고 국내 판매 매출을 15%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상품 검사가 까다로운 일본에 칫솔 6만 개를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장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수출을 계기로 현재도 계속 상당 중인 중국이나 베트남 바이어들과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사 상품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수출까지 해오는 데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고용 확대가 될 수 있었고 근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잇몸이 건강해야 치아가 건강하고 치아가 건강해야 내 몸이 건강합니다. 작은 칫솔 하나에 여러분의 건강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칫솔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MIB 백민정 대표의 감사합니다. 발표였습니다. 네, 이제 질의응답 시간 이어지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역시 10분입니다. 예, 대표님. 네. 대표님이 맡으시면서 자사 브랜드를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네. 제일 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마케팅이 제일 큰 문제죠. 네. 예,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일단은 대표인 제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업사원이 있고요. 영업사원하고 저만으로는 부족해서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치약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수출을 하거나 할 때 칫솔을 반드시 필요한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영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도 연결이 된 거가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시작은 하게 되었지만 독자적으로 저희 상품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시나 도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찾아보면 저희가 영업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더니 시나 도에서 해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몽땅 신청해놨거든요. 네, 오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참여하는 업체를 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네. MIB가 가장 나오는 자료가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래서 무슨 회사일까라는, 그러니까 칫솔은 나왔지만 어떤 네. 회사일까라는 점이 많이 남았었고요. 네. 제 생각에는 온라인 쪽으로도 좀 정도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일단 B2B든 B2C든 네. 일단 검색하고 들어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그쪽이 전혀 안 돼 있어서 네.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회사가 40년이나 됐지만 칫솔 만드는 회사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 엄청나게 많으시거든요. 한꺼번에 사실은 모든 일을 다 시작하기가 저한테는 굉장한 큰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상품들도 마찬가지지만 칫솔 하나 금형을 만드는데 3,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칫솔을 2가지 상품만 새로 만들어도 7천만 원이 들어가고요. 3개만 만들어도 1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사 브랜드를 개발하고 신상품을 개발하면서 사실은 그 회사 홍보를 하는 데에도 좀 무리가 있었어요. 앞으로 이렇게 지적해 주신 거 새겨 듣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질문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전략으로서는 뭐 디자인이나 네. 캐릭터에 주안점을 많이 두시겠지만은 네. 중장기적인 대책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솔모에 네. 따라서 누가 사용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잇몸이 건강한 사람과 잇몸이 약한 사람이 사용해야 할 솔모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요, 치과 의사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뭐 둥근모를 사용해야 된다든가 초곡소모를 사용해야 된다든가 하는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주로 잇몸이 약하신 분들은 둥근모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칫솔을 보시면 칫솔모가 다 똑같아 보여요. 굵기가 아주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요. 근데 영유아용은요 5mm고요. 그다음에 3에서 5세는 6mm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7mm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칫솔 길이나 모 들어가는 수가 다 다릅니다. 4, 5세용은 8mm에서 8.5mm에서 끝나고 6세 이상은 10mm, 그 다음에 성인용은 11mm입니다. 그리고 강도가 다 보시면 다 똑같아 보이지만 칫솔 종류에 따라서 부드럽고 강하고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이거는 질문하고 상관없는데요. 소독하신다고 따뜻한 물에 넣지 마세요. 강도가 달라집니다. 네. 회사명이 MIB인데요. 네. MIB 하면 맨인 블랙 해가지고 영화 제목이 생각나는데 MIB가 어떤 뜻인지 좀 궁금하고요. 메이드 인 백입니다. 제가 백민정이거든요. 아, 예. 근데 이거는 제가 아니고 저희 아버님이 성이 이제 백이시니까 그 칫솔을 만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메이드 인 백이라고 하게 되었고 제가 하게 되면서 회사명을 바꾸지 않은 거는 저도 그만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 뭐 어쨌든 칫솔 시장이 경쟁도 되게 치열한데 네. 혹시 그 사람 말고요. 어차피 요즘 애견 뭐 시장 네.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네. 그쪽 시장으로 제품을 개발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한테 사용하는 칫솔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염색에 사용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그런 고양이들한테 사용하는 칫솔이 이런 나이론모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물 털을 사용한 그런 모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준비도 지금 이미 다 진행이 됐고 상표권이나 이런 거를 출원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질의응답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사실은 이 자리에 이제 심사위원으로 시즌 1 때 또 우승하셨던 맞습니다. 우리 황수연 전통식품 대표이사님 함께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5업체 함께했잖아요. 예, 심사하시면서 느낀 평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회 때 참여를 했는데 저기 대기 자리에서 굉장히 떨면서 하고서 제가 아마 1번으로 처음으로 발표를 했었고 7분의 심사위원이 모두 질문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때 굉장히 떨면서 질문 받고 이렇게 발표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고요. 이 전 단계에서도 홍보도 많이 되잖아요. 주 방송에서도 홍보도 해주시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인지도도 올라갔고 알아보시는 분도 많고 예,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네. 참가업체 심사하시면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고 또 이렇게 대표님이 발표하실 때마다 저 기업 하면 좋겠다, 저 기업 되면 좋겠다, 좀 더 이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가서 저희 업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다 가서 굉장히 네. 힘듭니다. 정말 우수한 업체들이 네. 많이 참여했다는 말씀이시겠죠. 예, 마지막 한 업체 남았는데 끝까지 또 꼼꼼하게 심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발표자입니다. 굉장히 더 떨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 네. 할 때보다는요. 한복을 하나의 패션 브랜드로 만들고 있는 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한복을 디자인하고 생산해서 우리 한복을 세계인이 즐기는 패션으로 만들고 있는 분인데요. 주식회사 촌장의 황이슬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복을 패션으로 만들고 있는 한복 전문기업 주식회사 손장 대표 황이슬입니다. 저는 한복 입고 영화 보기, 또 데이트하기처럼 한복 입고 1000가지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한복이 일상에서 입어도 불편함 없는 옷이라는 사실을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만화 속에 나온 한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을 전공한 건 아니었지만 한복을 패션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한복에 잘 쓰지 않던 레이스와 장식 등을 더해서 현대미와 화려함을 더한 한복입니다. 한복을 청바지처럼 입을 수 없을까 생각하다 어디서든 입을 수 있게 캐주얼한 스타일로 젊은 감각을 살려 만들었습니다. 전통이 어렵다, 지루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즐거운 것으로 인식됐으면 좋겠고 한복이 앞으로 생활 속에서 가까운 옷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전통 한복, 한복을 모티브로 한 드레스, 일상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한 생활 한복을 직접 디자인 제조하여 온라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력 상품은 바로 제가 입고 있는 이 한복입니다. 저희 한복은 누구라도 입고 싶은 세련된 디자인, 편안한 착용감, 세탁이 쉬운 소재와 기존 한복에 비해 약 30% 저렴한 가격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복을 좋아해서 평상시 입곤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치마 길이가 너무 길고 소매가 넓고 세탁이 불편하고 가격이 비싸서 접근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이 한복입니다. 저희 회사의 핵심은 전통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한복은 전통 한복, 결혼식에 입는 옷, 특별한 날에 입는 옷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요나 매출을 일으키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할 수 있을까 고민했고 한복을 패션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생각의 틀을 바꿔서 한복을 옷이라고 접근한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니 수요와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저는 20살의 나이에 한복이 좋아서 창업을 했는데요. 그때 주변에서는 왜 하필이면 사양 산업인 한복을 하려고 하느냐, 이 시대에 누가 한복을 입겠다고 그걸 판매하겠냐며 저를 만류했습니다. 실제로 자신 있게 뛰어들었던 한복 시장에서는 한복을 찾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었고 문을 닫는 한복점들이 늘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벌 팔기도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한복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행사에 필요한 옷을 한번 대여해서 입는 것이 그만이었습니다. 이렇게 바꿔가고 생각을 깨가는 지 무려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의 한복을 알아주시고 입어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는 연간 138만 명의 방문자가 방문하고 지난해 대비 17배의 매출 성장이 일어나는 등 한복 열풍의 주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52개의 국가에 저희 한복을 판매하였습니다. 한복이 이렇게 예쁘고 편안한지 몰랐다며 칭찬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전라북도의 3대 핵심 산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농생명, 탄소섬유, 전통문화 산업입니다. 전통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을 현대인의 삶과 연결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 속의 한국, 전통을 컨텐츠로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에 가장 필요한 컨텐츠를 저희 손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패션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저희 손장을 주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이어지겠습니다. 제한 시간 10분입니다. 우리 한복은 고전에 묻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그래서 한복을 입고 나이트클럽을 간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해봤습니다. 네, 역발상적인 마케팅으로 대중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손장에서 이런 마케팅을 한번 해본다면 어떨 것인가, 해볼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실제 한복을 입고 365일 중에 300일을 행동하고 있습니다. 영화관 가기, 외식하기, 데이트하기, 놀이공원 가기, 클럽 가기, 고궁 가기, 어디든 한복을 입고 갑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저 혼자만 시작했지만 이제는 저의 한복을 입어주시는 고객님들과 많은 팬들이 저의 이런 행동을 따라하면서 많이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한복을 입고 각가지 곳에 간 것들을 SNS에 올려서 저희의 홍보 대사가 되어주시기도 하시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재미난 요소들은 저희가 다 수렴을 했다가 컨텐츠로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시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약간의 그 고객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입어보고 사면 좋겠다. 왜냐하면 요즘에 온라인에서 주로 판매를 하지만 온오프라인 같이 운영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입어보고 또 결정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이 같이 운영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매장 관리 이런 거를 좀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항상 성공만 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사업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점은 뭐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매장에 관해서는 저희가 깊이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프라인 매장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옥마을에 매장 있지 않느냐, 전주 가면 볼 수 있지 않느냐고 하시지만 저희는 매장이 없습니다. 제품을 판매해서 나온 수익의 70에서 80%를 다시 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외관이나 저희 회사 사무실의 인테리어를 아름답게 꾸밀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 제품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급하고 필요한 것에 더 쓰다 보니까 매장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성장지원금이 지원되게 된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신 그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또 지역민들과 전주를 찾으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판매뿐 아니라 전시, 체험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위치는 전주역 앞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웠던 점은 무엇보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한복을 판매하려고 좋은 상품을 만들었는데 입기는 차마 꺼려진다, 입기가 어렵다 라는 인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든 얼마든지 쉽게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말해주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입고 다녔고요. 또 전통사업에 대해서 이 전문가적인 소견을 갖는 것도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 스쿨이 제대로 된 스쿨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발품을 팔면서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뭐 경기도, 경북, 서울 갈 수 있는 데라면, 배울 수 있는 데라면 어디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각조각 맞춰가면서 학업과 또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교수님, 그 한복 입으셨네요. 편리하십니까? 그래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한복은 양복에 비해서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런 것은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제가 매일같이 한복을 입고 생활하기 때문에 저는 제작자이자 소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한복에 불편한 점이나 바꿔야 할 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새 제품을 만드는데 적용시키기도 하고요. 통계에 따르면 미혼 남녀에게 물었을 때 한복을 입어본 경험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80%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한복을 우리가 입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입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색함이나 불편함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과거의 양식이다 보니 현재 생활 양식과는 어울리지 않는 면이 사실 분명히 있습니다. 긴 길이의 치마라든지 넓은 폭, 속옷을 겹겹이 갖춰 입어야 되는 점들이 현실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현대화 접목되고 잘 적응될 수 있게 조금만 변형이 된다면 현대 입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준 메이커의 그 양복과 그 한복의 가격 차를 비교한다라면 대표님 그 가격 비교해 보셨습니까? 예,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패션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비교 대상은 꼭 한복은 아닙니다. 기존의 브랜드 옷들과도 가격적으로 혹은 퀄리티적으로 여러 가지 디자인 포지셔닝적으로도 많이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중저가 양복 20에서 30만 원 정도, 저희 한복도 20에서 30만 원 정도입니다. 양장 원피스 많이 구입하시는데요. 아울렛 같은 데서 사시면 싸게 구입하셔서 보통 10만 원 정도 구입하십니다. 저희 원피스도 그 정도 가격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전통 방법대로 만들어낸 수제 1:1 맞춤식의 한복은 최소 시작가가 30만 원부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해서 30% 정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 저희 특징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손장의 황예슬 대표 함께했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모든 발표가 끝이 났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6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이제 모든 발표는 끝났다. 전문심사위원단의 평가 점수와 시민평가단 100인의 투표 점수를 합산해 상위 3개 업체를 스타 수상공인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스타 탄생 작은 CEO 시즌4 2천만 원의 경영지원금을 받게 될 3명의 스타 수상공인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오늘
오늘 그 스타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세 팀에게는요, 각 업체당 2천만 원의 경영 지원금이 지원이 됩니다. 네, 자, 운명의 순간입니다. 새 업체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체는 주식회사 손장의 황희슬 대표님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MIB의 백민정 대표 축하합니다. 마지막 한 업체는 유한회사 천연담화 전재직 대표 축하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상에는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님께서 도움 주시겠습니다. 상장 주식회사 손장 대표 황희슬, 위 업체는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주관하는 소상공인 육성 공개 오디션 프로젝트에서 2015 스타 소상공인으로 선발되었기에 이에 증서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지사 송하진, 축하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선정된 업체에는 2천만 원의 경영 지원금이 함께 지급이 됩니다. 상을 탔다는 그 기쁨보다는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그 좀 서러웠던 생각들이나 힘들었던 기억들이 떠올라서 좀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전통산업이 뭐 산업으로 정말 발전할 수 있냐, 가능성이 있냐, 한복이 정말 이 시대에 그게 어떻게 효용이 있겠냐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한 그 어려웠던 점들을 깨끗이 보상받은 기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발판 삼아서 더 큰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인정을 받고 또 어찌됐든 간에 시나 어쨌든 시민분들이나 심사위원들이 다 인정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나 내놔도 팔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만한 상품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해온 그 기술력이나 이런 거가 또 있기 때문에 믿고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신제품 개발하는데 조금은 더 투자를 할 거고요. 신제품 개발돼서 일자리 창출이 더 많이 되면 어르신들 일자리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럼 진행하게 된 우리 직원들하고 좀 같이 왔는데요. 직원들한테도 감사하고요. 앞으로 좀 더더욱 성장하는 기업이 돼가지고 좀 많은 분들한테 저만 이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베풀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